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지금 우파와 좌파 간의 경향각지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이 4.3 실상이 너무나 좌편향되고 그것이 비석에 글새기듯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4.3을 마지막으로 체험한 세대로서 나의 그 의무감으로 그거 하나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국 애국 세력 우파는 4.3 사건이 뭐냐 그러면 남노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이 지령을 받은 남노당 제주도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파탄시키고 북한 김일성의 노선에 따라서 공산화 통일을 하기 위한 발랑이다, 폭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에서는 그게 아니고 3.1 사건 당시에 발포해가지고 무고한 양민이 죽었고 그런 것을 비롯해서 고문치사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경찰과 서청이 탄압에 대한 인민봉기, 민중항쟁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남한에서 단독선거, 단독정부가 수립이 되면은 남북 분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통일운동이었다. 거기에 국가폭력이 개재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 화해와 상생이라는 거창한 구활에 그들이 아까 영화에서 보다시피 아주 무지막지한 잔인성이라든지 만행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것이 문제다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4.3은 폭동이면 폭동이지 폭동 반란이라고 하느냐. 저는 4월 3일부터 8.15 우리 정부가 건국된 그때까지를 폭동으로 보고 8.15 건국 이후부터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를 반란으로 보는 겁니다. 4.3은 언제 일어나느냐? 48년 4월 3일 75년 전이죠. 그 새벽 2시 4시 요 어간에 제주도 한 마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그 오름 정상에 봉화를 올리는 것을 신호로 지서서 또 서청 사무실 그리고 선거위원 집, 우익인사 집 이런 곳에 일제히 습격해서 제주도 내 24개 경찰 지서 중에 12개 지서를 그렇게 습격했습니다. 당일 그 4월 3일 날 경찰과의 신명, 민간인 거기에는 선거관리위원, 우익인사 17명 해가지고 합계 27명이 피살당했습니다. 거기에 아까 영화에도 나왔지만 문영백 씨가 그 우익단체에서 활동했는데 14살 난 딸과 10살 난 딸이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4.3을 일으킨 주체는 누구냐? 그것은 물어보나마나 남조선 노동당, 줄여서 남노당입니다. 이 남노당은 어떻게 생겼느냐? 스탈린이 박헌영하고 김일성이를 모스크바로 불러가지고 혁명을 하려면 정당이 여럿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단일 정당으로 통합해야 된다는 지시도 받고 그 후에 스탈린이 연해주 군관부 사령부의 정치사령관 스티코프에게 명령을 해서 박헌영과 김일성이를 스티코프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그 당 3개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정당으로 해서 거기에 당수는 누구? 거기에 중앙위원은 몇 명?
이런 것까지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정당이 통합하게 됩니다. 1946년 8월 28일 북한에서는 북조선 공산당하고 조선신민당 두 당이 합쳐가지고 북조선 노동당, 줄여서 북노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헌영이도 가만히 보니까 이거 북한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같이 서둘러서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 해서 북한에서 북노당이 창당된 후 3개월 만에 46년 11월 23일 박헌영이 조선공산당, 여운형이 조선인민당, 백남훈이 남조선 신민당 요 3당이 합당해서 남조선 노동당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이런 데는 여운형이 그 끝발이 있어가지고 인민당 지부 각 도당이 있었습니다. 또 신민당은 별로 그렇게 크진 못했지만은 각 도지부의 명맥이라도 가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조선공산당 제주도당만 있었지 여운형이 당이나 백남훈이 당은 아예 그 하부 조직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11월 23일 남노당으로 통합이 됐지만 제주도만큼은 조선공산당 제주도당 명의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가 47년 제28회 3.1절 행사에 전국적으로 이 판을 키워가지고 미군정을 압박하려고 해가지고 그 3.1절 행사를 했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3.1 기념투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3.1 기념투쟁을 하기 직전 2월 12일 날 애월이라는 곳에서 비밀리에 조선공산당 제주도당 핵심들이 모여서 우리도 중앙의 지시를 받았으니 남노당으로 고칩시다 해서 남노당 제주도당이라는 명칭과 간판을 갈아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4.3은 남노당이 사실상 주도를 했지만 따지고 보면 제주도는 조선공산당 제주도당이 4.3을 일으켰다 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 그래서 김대중은 CNN하고 회견해서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그 3개월 후에 북노당이 된 후 3개월 후에 남노당이 됐는데 명칭도 북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 그래 남노당이 된 건데 왜 노동당으로 했느냐? 북조선에서 노동당 하니까 여기서도 노동당으로 따라한 겁니다. 왜 남조선에 별도로 할 거라면 남조선 공산당 해도 되는 것이고 남조선 민주사회당 해도 되는 것이고 한데 왜 남조선 노동당 똑같이 했느냐? 그것은 북한을 추종해서 명칭도 그렇게 됐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노당이 4.3을 일으켰는데 도대체 남노당원은 몇 명이냐? 이것을 또 알아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보고서의 모본, 저는 복사판이라고 하는데 재민일보사에서 특별 취재반을 만들어 가지고 4.3은 말한다라고 하는 5권의 책을 냈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낸 게 정부 보고서인데 그 4.3은 말한다 책에 보면은 3.1절 당시에는 1,000 내지 3,000명, 4.3 발발 당시에는 5,000 내지 6,000명, 초여름경에는 좋게 3만 명. 좌파가 쓰면 또 남노당원이 3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김달사비가 여기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군 총사령관인데 이 친구가 그 8월 2일 제주도를 탈출해서 목포를 경유해서 해주에 갔거든요. 거기 갈 때 그 지하 투표 그걸 가지고 왔는데 52,350명 상당한 숫자의 그 지하 투표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강제적으로 도장 찍고 뭐 백지 날인한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한 숫자가 여기에 도장을 찍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46년 10월 29일 날 제주도에서는 29일인데 하지가 과도입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새 정부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관선은 45명 하지가 임명하고 민선 45명 중에 제주도에는 2자리를 배정을 했는데 이때 이 육지부에서는 대부분 중간 아니면 우파가 그 과도입법위원회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인민위원회 소속 좌파 문도배 김시탁이가 과도입법위원회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는 직접 선거가 아니고 뭐 마을에서 몇 사람 하면 그 사람이 면에 가서 몇 사람 하고 그 면사에 선출된 사람이 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인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출마를 해서 그러면 개원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12월 12일 날 개원식에는 불참하고 13일 날 민전회관 서울 민전회관에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랑했느냐 하면 제주도 30만 동포는 끝까지 민전의 밑에서 더 단결할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 제주도 내는 인민위원회가 거의 8할을 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30만 중에 8할이 자기네 휘하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시 남로당에서 선전하기를 그 배가 운동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5배가 운동 이런 걸 하면서 했는데 선전하기를 우리 남로당 제주도당 당원은 5만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선전을 했습니다. 미군정은 제주도민의 70%가 남로당의 호의적이다. 이렇게 평가해서 동양의 그리스다 말이야. 아주 좀 위험한 지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인물에 보시면 이 밥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상세히 보십시오만은 48년 5월 22일 그러니까 4.3이 나고 그 다음에 50선거가 끝나고 해가지고 한 열이틀 후에 제주도 상황이 몹시 험악하게 돌아가니까 광주에 주둔하고 있던 브라운 대령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40일 동안 그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온 포로 한 5천여 명 그리고 경찰 또 미군정 방첩대 그리고 뭐 정보기관 이런 사람들이 정보 이런 것을 총 취합해 가지고 이 최종적으로 그 보고한 것이 즉 뭐냐 하면 브라운 대령 활동 보고서입니다. 브라운 대령의 제주도 활동 보고서. 여기에 보면은 세포 조직이 제주 모든 마을과 도시에 조성됐다. 대개 이것은 자위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 세포 조직은 한 명의 지도자, 선동 전문가, 그리고 보급 전문가, 그리고 큰 도시에는 이건 제주 당시는 읍이죠. 제주읍을 큰 도시에는 현존하는 정부의 붕괴 시 이걸 엎었을 경우에 붕괴 시 시민행정 기능을 담당할 요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엎을 자신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누가 읍장이 되고 누가 도지사가 되고 한 것을 딱 잡았다 이거죠. 촌락에 조직된 공산주의자의 세포 조직 말하자면 이건 각 마을마다 조직된 자위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제주도를 위한 인민민주주의 군대, 이것이 말하자면 인민해방군이죠. 이 군대는 2개 연대와 보충 전투대대로 구성되어 있다. 장교요원들이 임명되었고 신병 모집이 활발하다. 폭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인민민주주의 군대 약 4,000명이 장교와 사병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6명 정도의 훈련된 선동가와 조직가들이 파견되었고 공산주의와 그 목적에 대하여 얼마간 이해를 하는 500 내지 700명 정도의 동조자들이 파견된 6명의 특수 조직들이 운동에 참여했다. 또한 주민 6만 내지 7만여 명이 남로당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부분은 무식한 농민들이고 공산 나이 되면은 부자 가난 없이 잘 살 수 있다. 요 앞에 요저 큰 밭이 있는데 이거 넣어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선동에 설득당했다. 막 이렇게 분석된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6만 내지 7만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보면 동조자 500 내지 700명은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제주도 각 마을 기관 단체 여기에 남로당 세력이 얼마만큼 깊숙이 또 많이 파급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 중에서 핵심 주동자 세력은 4.3에서 책임에서 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남로당은 왜 폭동을 일으켰느냐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 뭐 물어보나 마나 공산통일이죠. 그 남로당 강령 요즘은 당헌이라고 그러대요.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당에는 뭐 당헌이 있고 근데 당시는 남로당에 강령이 있었는데 강령 제2조를 보면 조선의 민주주의 있는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로당이 활동하는 것, 투쟁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있는 공화국 창건을 위한 목적, 바로 공산통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DJ 때 그 국정원장과 통일원장을 했던 임동원, 이 사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육군대위 때 육사교관으로 재임하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혁명전쟁과 대공전략. 그 사람이 책에 제주도 4.3을 제주도 반란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혁명을 하려면 첫째 군중을 선전선동해야 된다. 부자가 가난 없이 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자. 선동하죠. 다음에 이 선동된 사람을 동원합니다. 언제 나와라 말이야. 투쟁하러 나와라. 그래서 3.1 투쟁 같은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원하고 다음에 동원된 인원을 조직합니다. 여자는 부녀동맹으로, 선생은 교원노조로, 그 다음에 뭐 농민들은 농민동맹으로, 노조들은 노조 전평 중앙의 전평이라고 한다고 그런 걸로 이렇게 조직화. 이제 조직이 되면은 차츰 무장화합니다. 제주도에는 경찰 지서 습격한 것을 획득한 것, 그 다음에 일본 시대 군인들이 사용했던 무기 이런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래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리라전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 바로 4.3 사건이 그거죠. 그 다음에 게리라전을 아주 성숙 단계로 끌어올린 다음에 6.25 같은 정규전하고 결합해가지고 완전히 공산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6.25 난 후에 인민군 지원 환영회라는 것을 각 읍면별로 조직해서 한라산에 있는 빨치산하고 협공해가지고 엄청 마을을 공격하고 기관을 공격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4.3을 일으킨 목적입니다. 공산화 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좌파에서는 완전한 통일을 위한 투쟁,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상당히 됐죠. 누가 뭐 분단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고 북한이 적골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시장경제 체제로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련도 저 모양이고 북한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죠. 우리는 생명의 길, 희망의 길을 걸었고 남로당은 암흑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통일투쟁론, 남로당의 통일투쟁론을 주장하는 것은 그건 틀렸고 무식한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통일만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좌파 인사들하고 만날 때 너 말이야 통일운동이라고 4.3을 그 신문에 얘기했던데 그 통일이 어떤 통일이야?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야? 아니면 공산통일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답을 않고 또 회피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보면 통계상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국토가 전 세계에서 107위, 인구가 28위, 뭐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경제력으로 뭐 12위 하다가 요즘 12위. 그래도 러시아의 석유값이 떨어지면 러시아보다 우리가 경제력으로 앞서고 석유값이 올라가면 러시아보다 좀 못하고 우리나라 삼성 경제력이 필리핀 전체의 경제력하고 맞는 나라를 만들었다면 좌파들이 그 남로당이 한 거에 대해서 옹호하고 뭐 미화하고 그런 것은 그건 좀 지능지수가 모자란 놈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는 48년 8월 15일이고 북한은 우리보다 24일 뒤인 9월 9일 날 했으니 우리가 먼저 단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거짓이라는 게 금방 들통이 납니다. 1946년 2월 8일 북한에서 사실상 정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출발했는데 3월 5일 날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하고 8일부터 개인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국유화하는데 31일까지 완전히 그 3월 한 20일간에 완전히 그들이 얘기하는 민주개혁, 말하자면 공산나개혁을 완성했습니다. 3월 20일부터 미소공의가 열리기로 합의가 되고 모든 한반도 문제는 미소공의에서 인원하기로 됐는데 그건 뭐 무시하고 소련은 그냥 밀어붙인 거죠. 이것이 어디 개인 단체가 어디 개인 소유한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양보하더라도 47년 11월 18일 47년 2월 20일 확실한 정부인 북조선 인민회의 이것이 국회 같은 겁니다. 그 다음 북조선 인민위원회 이것이 행정부 기능을 가진 건데 이것을 출범해서 김일성이가 완전히 확실한 정부의 수반이 되고 북한 정권이 출범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했고 47년 11월 18일 날 임시헌법 기초위원회를 하고 착착착 해서 헌법까지도 다 만들었습니다. 김기식이하고 평양 남북 협상 할 때 그때 바로 비밀회의에서 북한 스탈린이 승인한 헌법을 가지고 딱 이걸 했는데 왜 그렇게 우리보다 늦게 했느냐? 이것은 레베데프 비망록이라고 제가 편저한 책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48년 1월 14일 스티코프가 레베데프에게 지시를 하기를 신헌법에 의한 그 시행을 보류하라. 선거는 남한보다 늦게 하라. 이러한 지령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스탈린이 남한보다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는 혐의를 완전히 남한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남한이 단독 정부 수립하니까 우리가 부득이 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48년 1월 14일 헌법을 보류하고 선거는 남한 선거보다 늦게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47년부터 3.1절 행사 당시에 스탈린하고 김일성 명예의장으로 추대하고 스탈린 만세, 김일성 만세를 불러제꼈단 말이지. 그러니까 공산화 통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아까 아키나스도 하고 까불고 그렇습니다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4.3을 주동하다가 일본으로 도피한 김봉현, 이 사람은 일본 와사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하고 책을 썼는데 제주도 인민들이 4.3 무쟁 투쟁사라는 거에 보면은 4.3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투쟁이다. 이것을 3번이나 기록해 놨습니다. 다음은 4.3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4.3은 48년 4월 3일 날 일어나서 한라산 개방하는 54년 9월 21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3.1절 행사 때 경찰이 발포로 6명이 사망한 것을 그냥 4.3에 끼워 넣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도 9천만 원씩 보상하기 위해서 이때 3.1절부터다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은 한라산 개방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라산 개방일 이후에 토벌작전에서 경찰관 4명이 전사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전사한 것이 마지막 공비 오원권이를 붙잡아가지고 칼비총 1점 실탄 14발을 압수해서 완전히 끝나는 게 47년 4월 2일인데 그 6개월 전에 전투하다가 2명이 경찰관이 죽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54년에 한라산 개방일을 4.3이 종료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마지막 공비가 붙잡힌 그날 57년 4월 2일 만 9년 동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을 4.3이 시발로 한다면 지금 4.3 추념일을 3.1 추념일로 해야 되죠. 또 4.3 희생자라고 할 게 아니라 3.1 및 4.3 희생자 이렇게 명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새빨간 좌빨들이라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불안대령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4.3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4,000명이 장교와 사병으로 구성이 되었다.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입니다. 그래, 이게 연대, 일개 보충 전투대대를 가지고 8년간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한 이들이 항쟁인가 반란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 4.3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얼마냐?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정부 보고서는 2만 5천 내지 3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이도 3번이나 4.3 추념식에 갔는데 가서 3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폭력이라는 말도 9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문재인이나 아니면 남로당이나 아니면 좌파만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북한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이게 최초 그 기록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김일성이가 난파한 성시백이 그 간첩이 그 조선중앙일보라는 좌익신문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49년도 6월 28일 날 3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라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승엽이가 3만 명, 그 근로자라는 잡지에 그렇게 썼고 이기석이라는 친구도 인민 제7호에 3만 명. 또 러시아 자료를 보니까 스티코프가 스탈린한테 보고온 건데 남조선 정부의 공식 발표는 15,000명이 살해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북조선 당국이 자료는 일반 주민과 빨치산을 합해 3만 명이 살해당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좌파 학자들 뭐든 다 3만 명 죽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조은이 보고 또 말이야 지금까지 4.3 중앙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사망자가 10,000명, 그 다음에 핵방불면자가 3,000명, 그래서 13,000명이라고 오는데 너 3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너 15,000명 어디 가서 구하라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친구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중앙위원회에서 심사한 중에서 수형인이 293명 이런 겁니다. 아니 수형인은 일반 재판에서 받은 게 1,500, 군법회의에서 2,530명, 합계 4,030명인데 왜 수형인이 293명만 되느냐? 거기에 수형인이 전부 일반 희생자로 전부 포함되어 버렸단 말이야. 수형인이라면 틀림없이 잘못한 게 돼서 군법회의나 일반재판에 회부되었으니까 그런 불명예를 딱 감추기 위해서 장난하는 거죠. 다음에 4.3 사건은 남로당이 단독 결행이냐, 그러니까 중앙당 지령이 없었느냐, 이런 문제는 여기 유인물을 대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당 지령 없이 4.3 폭동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여기 몇 군데 이제 예시를 들었고 미군정 보고서에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고 2개씩 남로당 지령문이 적발이 돼서 미군정 보고서에 나왔다. 그거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조직 지도원, 전문용어로 그들이 올구 또는 오르구라고 하는 조직 지도원이 상주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임무는 뭐냐? 상부의 명령을 하더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행되느냐를 감시하고 지도하고 또 평가하고 또 여기에 애로사항을 중앙에 보고하는 그런 임무를 띈 게 오르구거든요. 그것이 상주에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 관광 제주도에 왔겠습니까? 절대로 단독 결행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집에 가셔서 그 유인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태영호 의원이 제주도에 가서 4.3은 김일성이 지령이 있었다. 이런 것이 있는데 4.3을 일으켜라 김일성이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남한의 남로당이 50탄선 반대 투쟁을 한 남로당을 응원하고 지원한 것은 엄청 많습니다. 방송도 그렇고 그건 소련 그 러시아 문서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니까 여기 유인물에는 그걸 제가 좀 잘못해서 빼졌습니다만은 평양방송에 의하면 북조선에 있는 인민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북조선 인민위원회에 보내니까
이것을 남부당한테 보냈다. 그런데 이 보낸 것은 뭐 북조선인민들이 피 끓는 뭐다 이렇게 방송해서 북한 관리가 공식적으로 자금 지원을 남로당한테 했다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거 4.3 그러니까 남부당 중앙당에서는 물론 제주도 4.3 일으키라고 했으니까 한 달에 걸치면 김일성이 지령했다고 뭐 해도 과히 틀리진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쓴 이 책도 태영우한테 보냈는데 이 책을 받았으면 그래도 나는 이거 코피나게 애를 먹고 각주도 한 1000여 개 넘게 달고 한 책인데 잘 받았다고 비서관이라도 시켜서 전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참 기분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당신 좀 변명할 자료를 이 책 몇 페이지 있다고 알아서 주려고 하는데 그 강남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더라고. 아이고, 서울에 있는 분들 좀 만나서 잘 얘기 좀 해주십시오. 못 받겠죠. 다음에 이제는 대개 이렇게 지나간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갑구에 있는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꼭 5.18 민주화법을 모방해가지고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4.3 유족이나 아니면 단체나 뭐 이런 거 좀 또 4.3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편매 왜곡하거나 뭐 명예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 이따위 법을 지금 제안해서 서귀포 민주당 출신 미성근도 같이 하고 민주당 의원 한 20명이 그렇게 했는데 이거야말로 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인데 이가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이거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자료를 야당이나 좌파한테 주려고 해서 여기에 포함시킬까 해도 여기 뺐습니다만 구도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까 여기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만은 4.3 특별법이 2000년도에 이게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서 4.3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고 몇 가지 관계된 장관, 제주도지사, 뭐 4.3 유족회장 이렇게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지금까지 23년 동안 한 사람이 교체 없이 지금 중앙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법원도 저 6년이면 교체하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법 개정하면서 2년 임기 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2년 임기가 7월달인가 8월달에 만료가 됩니다. 그때 우파 인사를 잔뜩 집어넣어야지 지금같이 좌파 인사 일색으로 다 해놓으면 폭도 두목도 희생자. 그러면 정부에서 말이야 희생자로 했는데 뭐냐? 그래서 검사도 무죄 요구, 판사도 무죄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야 이거.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냐?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국무총리 알거나 해관부 지금 장관이 탄핵 때문에 뭔데 거기 그 차관이나 아니면 법무장관이나 이런 사람 좀 인연이 되면 알면은 지금 그 위원을 말이야 우파 인사로 지금까지 23년간 좌파 인사 했으면 우파 인사 한 번에 그래 가지고 폭도들을 전부 이건 희생자에서 제외시켜야 되고 이 정부 보고서도 완전히 4.3은 말한다 복잡한다는 것을 새로 써야 된단 말이야.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하고 그런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제주도에 있고 이제 늦고 또 아파서 빌빌하고 하니까 이게 뭐 괌을 질러봤자 뭐 아이고 바다 건너 여기까지 오지도 않죠. 지금 4.3 수용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3특별법에서 직권 제시한다. 박범계가 막 법무부 장관한테 막 밀어붙여가지고 했는데 일반인 재판 수행자는 1,500명입니다. 이것은 변호사 놓고 검사 판사 해가지고 재판은 1,500명도 이게 뭐 잘못됐다 해서 지금 무죄를 빡빡 때려. 아니 그때 우리나라를 건국해서 얼마 되지도 않고 사법훈련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잣대로 그냥 빵빵 때린다. 이게 문제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로 한 사람이 했는데 형사보상금으로 1억 5,462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 후에 33명이 이제 그 소송을 내 가지고 한데 요 금년 1월 30일 9명이 추가로 해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일반 재판에서. 그런데 이 사람한테 1억씩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세금에서 나가는 거다. 군법 회의는 2,530명입니다. 이 중에 18명이 소송을 냈는데 이게 무죄가 됐어. 그래가지고 53억 4천만 원 받았는데 개인별로 이 18명 중에 따져보니까 최소 8천만 원, 최고 14억 7천만 원을 받았어. 이 14억 7천만 원 받은 사람은 저 남한읍의 정씨인데 형제가 무기징역 받아서 저 마포 형무소에 갔는데 유교가 나서 3일 만에 북한 인민군이 교도소문을 여니까 나와가지고 형은 나는 북한으로 가겠다 해서 가서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동생은 거기서 나왔다가 인민군에 그 뭐 했다가 도망쳐가지고 고향에 와서 아주 하다가 요 재판에 이기고 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았냐? 뭐 14억 얼마를 받았다.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이런 개판이 어디 있냐 이거지. 근데 그것만 받으면 일이 끝나느냐? 우리 가족이 말이야 정신적 피해 받았다 해서 위자료 내라 뭐 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33명이 법원에 내니까 124억 달러 했어.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요 정도 됐다 해서 하니까 불복해가지고 또 하니까 얼마를 받아내려고 하는지 몰라 이게. 대한민국 돈이 아니라 이게. 그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14억 7천만 원을 받았다. 이야, 그 폭도해가지고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살다가 와가지고 14억. 나는 일생 벌어도 14억을 못 사고 1,400만 원도 못 버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오느냐? 광주 고등검찰청 소속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검사가 와가지고 지금 하는데 1월 31일까지 24차에 거쳐서 한꺼번에 30명씩 지금 671명이 일괄 무죄가 선고되는데 이 사람들 형사보상금, 위자료 이런 거 하다 보면 우리 세금 내는 사람 덩어리가 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정한 것을 그때 수준에 맞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잣대로 이걸 하는 것은 안 된다. 왜? 대한민국 건국 반대 투쟁을 열심히 했죠. 4.3 사건을 일으켰죠. 50선거 때 북제주 위기의 선거구 무효화를 지켰죠. 북한 정권 창설에 그 지하선거가 해서 북한 정권에는 앞장섰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했죠. 또 러시아 10월 혁명 기념일을 기해가지고 제주도로 한판 엎으려고 제주도 적화 음모 사건을 하다가 서영각이라고 하는 경찰관 순경 이발사가 불락지였는데 그걸 전향해서 위생주임한테 보니까 긴급 비상을 걸어가지고 제주도 전역에 그날 무기고 탈취하고 유치장 개방하고 통신 양악하고
이렇게 해서 요인 암살하고 경찰 고위 간부 암살하고 다 이렇게 하려다가 저 무선속시서 점령하고 하려다가 30번을 해서 83명을 검거하는 이런 사건이 일으켰죠. 6.25 남춘 전쟁 때 인민군 지원 환영이 아까 설명드렸죠. 50선거 관리위원 등 이 양민 1764명 학살했죠. 그런데 지금 다 무죄 하니까 원인과 가해자가 완전히 사라졌어. 만행도 사라졌어. 그러면 그 4.3은 말한다에 3만 명이나 된 남노당은 어디 갔냐 이제. 만 9년간 반대한민국 투쟁을 지속한 4.3 사건이 주체. 이거는 어디 갔냐. 세금 내는 사람, 우리 일반 국민, 또 이 4.3 관련한 이 공무원, 학자, 언론인, 검파사,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나는 이것이 다 된 다음에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폭도 두목, 이놈은 이거 희생자냐 가해자냐 말이야. 이거는 희생자가 아니고 가해자다. 그러면 왜 희생자로 되느냐? 아니 저 중앙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걸 배상 판결을 해가지고 이것을 받아내야 이 건국사가 정립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제주도 출신 말고 이 서울에 똑똑한 변호사 있으면 그런 거 한번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면은 요 놈은 안 되는 놈이다. 제가 이제 직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변호사 또 이런 재판은 또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하면 그 4.3 유족들이 벌떼같이 또 가가지고 멱살 잡고 그런다. 나도 토론회 가서 저 한 400명 토론회 하는데 내가 질문하는데 첫째 둘째 하니까 아 이거 뭐 여자 두 분이 나와서 멱살 잡고 흔드는데 아 내 그런 건 눈 하나 깜짝 놀래.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수행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지? 편하게 하십시오. 8시 25분. 어? 25분, 8시 25분. 아니 그런데 저 몇 시간 지났냐고.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1시간 지났습니다. 1시간? 아이 큰일 났네. 그래서 저는 수행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이 남노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가? 남노당의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납치, 테러, 협박, 선전, 선동,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조, 동조한 사실이 없는가? 그 없다고 하는 대답이 진실이고 그렇다면 무죄가 맞다. 그 반대라면 법적으로 무죄지만 실체적 진실과 역사에서는 당신은 유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3 평화공원에 위패가 14,000개 이제 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안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10번인데 4.3은 말한다에도 있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책도 있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은 그 남노당 활동 적극적으로 했다는 사람들이 있고 남노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그 명단이 있고 또 구국투쟁위원회 명단도 있고 더 나아가서 혁명투쟁위원회 명단도 있고 경찰 기록이라든 다른데 기록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또 우리도 한 1,500명 정도 증언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증언을 체록한 것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참 바로 잡혀지지 않고 몽땅 화야상생하는데 뭐 다 이렇게 해서 돈 주자. 그리고 또 이걸 협박합니다. 이제 다 잘 되는데 말이야. 너 해서 나 9천만 원 못 받게 그 9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거 받게 됐는데 저는 반말 해가지고 그렇다. 거기에는 북한 인민군도 있고 남파 간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4.3 평화공원에 가면 좀 골목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보면 큰 백비가 있습니다. 그 저 글자가 하나도 새겨져. 거기에
제주 4.3 사건을 하면 될 건데 아마 이놈들은 제주 4.3 민중항쟁 통일조국 의거비 이렇게 새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항은 정확히 확정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지금 도지사도 민주당 아니에요. 좌파 운동권.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새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무고한 희생자들은 보상하고 명예회복하고 하는 건 그렇고 그때 50선거관리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 폭도대장 다음에 무고한 희생자 그 비석 참 그 명패 있는데 이 선거관리위원장도 거기 해서 죽은 사람도 폭도 옆에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거기 안 갔다가 이제 빼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뒤섞어 놓았어. 이제 완전히 이 뒤섞어 놓기 전술이야. 이게 공산당 수법인데 이 사람들 그렇고 그러니까 들러리 서는 격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그런데 이 남로가 핵심 간부 이게 지금 15,000 내지 3,500 이렇게 되고 저는 3,000명으로 봅니다만 이 사람들은 4.3의 가해자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다 이거죠. 지금 전 세계 지구상에 반란 세력 주무자에게 9천만 원씩 돈 주는 나라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의 국가 기강이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전시에 일어나서 지금 대한민국을 수호하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지랄지랄 하는 놈 두목이 또 나중에는 9천만 원 받는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 바치겠냐 이게. 참 이게 개판이라 지금. 그 건국 사업에 적극 협조했던 말하자면 해안말로 소개하라 하면 소개, 복귀하라면 복귀, 성땅을 싸라면 싸, 거기에 보초를 사라면 사, 또 물심양면으로 군경을 지원해. 그런 사람들이 건국 애국 숨은 애국자들입니다. 주려면 그런 사람에게 줘야지. 왜 폭도 대장한테 그걸 주느냐 이거지. 그런데 이 착한 애국자들은 4.3 광풍 속에서 내가 살아난 것만도 보상을 받은 걸로 생각해서 단 1원도 청구하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한민국 입장에 서가지고 강력하게 습격 살인 방어했던 놈들이 9천만 원 달라. 이것은 옳지 않고 그들 자신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공산통일혁명 투사다. 나는 공산통일혁명 그 역사의 길이 남을 놈이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대한민국에서 주는 위로나 보상은 받을 수 없다. 내가 받으려면 김정은이한테 받겠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폭도대장의 아들들이 살아있죠. 그 사람들은 참 폭도의 아버지를 두었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폭도를 했는지 뭔지 잘 모르죠. 이제 또 주위 사람이 확실히 너희 아버지는 폭도 대장이었다 이러면 그거 좀 불명예스럽잖아요. 족보에 올리기도 그렇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 비디오로 촬영했어? 비디오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 하면 쑥 들어가는 겁니다. 9천만 맞아서 못 받게 되니까. 또 자기 가게에 오점이 남으니까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묻혀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그것을 증언할 사람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은 겁나서 얘기도 안 합니다. 단둘이 만났을 때 참 안 됐지. 여기 영화에 어떤
분은 그래도 용감하게 나와서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증언에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폭도 아들들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연좌제도도 피해받고 해서 그 사람이 고생하고 또 육사도 못 가고 공무원도 못 하고 하니까 억울하지만 그런 증오의 감정을 버릴 때가 됐습니다. 뭐 9천만 원 받게도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악감정이 지금 해서 제주도는 지금 그 해방 직후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 폭도가 아니면 저거 화성에서 온 놈이냐 이래. 그러나 그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비교해서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부친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역사에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지 못하느냐? 정치권이 선도, 그러니까 표가 되니까 다독거립니다. 또 좌파들이 조직적인 선동과 회유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군경은 그때 당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또 유교가 터져가지고 지금 죽을 판 살 판인데 빨리 진압해야 된다는 그런 그 불가피성 또 토벌을 해야 되는 당위성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좀 했죠. 그러나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못하고 또 게릴라전이다 보니까 하고 또 제주도민 자체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어서 많이 죽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요. 28만 인구에서 10,000여 명 정도가 사망했다면 그건 성공한 작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9년간 전개된 게릴라전을 진압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개 이 다른 전쟁에서도 총 가진 사람과 상대방이 전쟁을 했을 때는 대개 1대 9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 보고서에 보면은 12.6 대 78.1이거든요. 12.1은 공비들이 한 것이고 78.1은 토벌대가 한 건데 여기에 보십시오. 요거 하나는 영화에도 잠깐 비쳤습니다만 조천리에 살던 이월색이라고 하는 1936년생 이 아주머니 제가 이거 직접 지원체로 간 건데 자기네가 그 폭도한테 잘 돈도 주고 쌀도 주긴 주었지만은 많이 안 준다고 해서 야 이거 곤란하다 해서 제주로 이제 조용히 도망가려고 이사하려고 했는데 그걸 그 집주인이 밀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여기에 아버지, 어머니, 숙부, 동생 9살 낳네, 7살, 4살, 3살, 2살 이렇게 8명을 아주 한꺼번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월색 아주머니는 그 아까 저 변소 가서 그 기절했다고 하는데 거기 그 돼지가 하는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거기서 난자를 했는데 사람 목숨 참 질긴 거예요. 그 아주머니 그거 뭐 얘기야 뭐 가슴이고 뭐 한 10여 번째 찔려도 그래도 살았습니다. 참 부사일생을 살았고 그 밑에 정남국이라고 이분은 1916년생 이 사람 증언도 제가 체록했는데 이 사람은 민보단으로 그 보초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습격 들어가지고 이 가족을 죽였는데 임신 6개월 된 부인 자식이 10살, 8살, 6살 누이 동생 25살 그 누이 동생이 자녀 3세, 2세, 1세 둘째 누이 동생 17세 집에 같이 살던 외가쪽 친쪽 아이 15세 등 한꺼번에 10명을 학살했어요. 이것이 무슨 항쟁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 이도종 목사 생매장 한 건 아까 그래서 다수의 무관 희생자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군경은 28만 제주도민 중에서
10,000명은 죽었지만 27만 명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켰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로 건국하도록 도왔고 김일성의 치하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했고 아우지 탕망에 안 갔고 이런 것은 군경이 협조한 노력이 아닌가. 뭐 잘못도 있지만 공과 과를 구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제 좀 몸도 불편하고 이게 나오냐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거기에도 뭐 순순히 받지 않고 뭐 어떻게 해서 받았다 그런 뒷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인도네시아 동쪽에 동티모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호세 라모스 오르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좌파에서 어떻게 그 사람 전당을 알아가지고 제주도에 불러가지고 4.3 무슨 포럼을 한다 했고 카로텔에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자료에 보면은 영어로 해놓고 그 사람이 주제 발표가 뭘로 돼 있어요. 영어로 써놓고 이쪽은 그걸 번역한 한글로 있는데 CNN에서 김대중은 4.3은 공산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말이야 거기에 N-O-T를 집어넣어가지고 제주 4.3은 모반 폭동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영어로 써놓고 한글도 그렇게 번역해서 그걸 발표하도록 했다. 거기에 브루스 커밍스라고 뭐 6.25는 부침설 한 그 친구도 데려다 놓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제주도에서 있던 4.3을 전국화, 전교조를 통해서 전국화 시도에 하고 그것을 세계화, 유네스코에 해가지고 해서 전 세계화, 또 최근에는 미래화 하더라고. 미래화 이놈을 말이야 영원불멸하게 김일성이 모양으로 저걸 4.3은 민중항쟁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참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작년에 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거기에 출입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심히 그 출입문서를 봤는데 좀 기대 이하에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또 국군을 통수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선자가 된 사람 입장에서는 4.3 추념사의 첫째로 그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희생한 군경, 애국 인사, 선거관리원 등을 추모하고 그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 다음 남노당의 행위를 역사적으로 준엄하게 꾸짖고 나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무고한 희생자들을 추념하고 그 유족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보상과 명예회복 방침을 밝혔어야 하는데 이런 말이 없어. 그래서 좀 섭섭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강연은 여기서 끝나고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수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받고 회복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으신 것은 연세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중 서장님의 강연을 영상자료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추호 질문은 한두 개만 받고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선 제일 앞에 손 들어주신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4.3 예산은 99억이에요. 99억 공시된 자료가. 그 다음에 5.18 재단은 53억. 그 다음에
4.19 재단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그러니까 자산 40억 해서 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4.3 재단만 90억이나 되는 거액의 재단 소유가 되는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건지 항상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 재단이 있다 그러면은 거꾸로 6.25에서 피해를 받았던 우리 그 남쪽 국군재단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투쟁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하는 제가 처음 듣는데 보통 국고에서 한 30억, 지방재정에서 뭐 얼마 이렇게 줘서 4.3 평화재단이라든지 그 4.3 망체는 돈이 흥청망청입니다. 저희들은 복사제 하나 없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해서 절개를 하는데 거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표계산하는 정치인 그리고 제주에는 민주당만 지금 20년 국회의원 3명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없고 또 설령 국힘당에서 국회의원이 났다 하더라도 표를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말고 못해요. 태영호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국힘당 제주도당에서는 뭐 사과하라 뭐라 징계하라 뭐 이런 얘기나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그 바라는 것은 그 국정감사를 해서 지금 현재 지원된 국고금 이것이 제대로 됐느냐 이것을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겁나서 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 메아리에 그치고 그 싸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니까 토론회라도 나가가지고 질문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하지 겁나가지고 지금 살벌합니다. 지금 요번에 정당 뭐 아주 저거만한 정당입니다만은 4개 하고 또 자유논객연합해서 5시 돈 모아가지고 카드 한 80개 했는데 면도칼로 다 하고 또 도망가고 그래서 또 새로 돈 모아가지고 그걸 추가로 거기다 4월 4일까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자체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쟁을 하려면 현지에서도 해야죠. 저희들도 해야 되고 한데 서울에서도 해서 좀 감사는 감사 같더라도 서로 500명만 넘으면 청구할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영중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주도에 4.3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유민주당 당 현수막으로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이제 면도칼로 난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